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잠시 멈추고 지나온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밥을 차렸습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제야 찬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직장에서는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남들이 피하는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아, 그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그 사람이 늘 당신이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집을 치우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뒤 설거지가 남은 부엌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 하면 빌려줬습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어도 웃으며 그럼요, 그러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미뤘습니다. 입고 싶은 옷을 참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만큼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지십니까? 왜 서운한 감정이 자꾸 올라옵니까? 왜 자녀에게 전화 한 통 못 받으면 가슴이 아픕니까? 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왜 착하게 살아왔는데 보상은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년 전 인간의 고통을 가장 정직하게 들여다본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가 말하는 친절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먼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착하게 살아왔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남에게 양보해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들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당신이 자란 시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만이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여자라면 더했습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잘 모시는 사람이다. 좋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다. 좋은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된다. 자기 것을 포기해서라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 이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수렴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이 당신이 평생 믿어온 공식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면 사랑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희생하면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참으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착한 사람이 보상받고 나쁜 사람이 벌받는 세계는 동화책 속에만 존재한다. 냉혹한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말입니다. 당신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 없이 살면서도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평생 착하게 살아온 당신은 지금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보상받는다는 공식 자체가 애초에 틀린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그 공식을 가르쳤지만 사회는 그 공식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지만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절한 사람은 왜 더 많이 상처받는 것일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표정을 잘 읽으시는 편입니까? 누군가의 기분이 살짝 상한 것을 금방 눈치채시는 편입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지금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는 편입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 때문에 당신은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공감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 이것은 도덕의 기초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천이기도 하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느낍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집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같이 불안해집니다. 누군가 실망하면 자기 탓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고통이 됩니까? 남의 감정까지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만 감당해도 벅찬데 남의 감정까지 들어오니 마음이 늘 과부하 상태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직장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당신은 밤새 걱정합니다. 자녀는 다음날 잊어버리지만 당신의 걱정은 며칠이고 계속됩니다. 배우자가 한숨을 쉽니다. 당신은 즉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그냥 피곤해서 쉰 한숨인데 당신은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친구가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고 느낍니다. 도와주지 못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남의 감정에 반응하고 남의 기분을 살피고 남의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고 이렇게 살면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타인에게 쏟은 에너지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물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감정 에너지가 물 한 컵이라면 남에게 한 모금씩 나눠줄 때마다 컵의 물이 줄어듭니다. 친절한 사람은 계속 나눠줍니다. 괜찮아. 나는 아직 남았어 하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눠줘야 한다고 느낍니다. 빈 컵에서 물을 짜내는 것. 이것이 친절한 사람이 겪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 왜 세상이 다 귀찮을까?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빈 컵에서 더 이상 짜낼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쓰라린 것이 더해집니다. 기대입니다. 친절한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지 않겠는가?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옵니다. 실망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분노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런데 겨우 이것뿐인가? 이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면 관계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기대에서 온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으면 고통받지 않는다. 친절한 사람의 기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 번, 당신 덕분이에요라는 한 문장. 이 작은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친절한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슬픈 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처음에는 분명히 감동이었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상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고마워했습니다. 세 번째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부터는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감사의 말은 사라집니다. 열 번째가 되면 당신의 친절은 원래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쾌락에 빠르게 적응한다. 처음의 기쁨은 반복되면 무감각해진다. 이것은 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면 처음에는 감동입니다.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1년이면 밥이 왜 아직 안 됐어? 가 됩니다. 당신이 항상 남의 부탁을 들어주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나중에는 한번 거절했을 때 상대가 오히려 화를 냅니다. 평소에 잘 해주더니 왜 갑자기 안 해주는 거야? 이 순간의 서운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번 해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한 번 안 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그것이 당신의 역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 역할이 굳어지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엄마는 원래 다 해주는 사람, 아버지는 원래 묵묵히 참는 사람,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 이 꼬리표가 한번 붙으면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주는 쪽은 점점 지치고 받는 쪽은 점점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불균형이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어느 날 관계가 깨지거나 관계는 유지되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깨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피로감, 그 무거운 서운함, 그것은 바로 이 불균형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 속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당신은 괜찮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괜찮아, 내가 할게. 괜찮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이 말을 할 때 진짜로 괜찮았습니까?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괜찮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자기가 짐이 될까봐, 별것도 아닌 일로 예민하게 군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교묘하고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다. 괜찮다는 말은 상대를 속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말로 속일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 했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미세한 불편함입니다. 다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짜증입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마지막에는 깊은 피로감과 허무함입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건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온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욕구를 항상 마지막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먹고 난 뒤에 먹습니다. 남들이 고른 뒤에 고릅니다. 다른 사람 일이 다 끝난 뒤에야 자기 일을 합니다. 이것을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당신의 차례는 온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차례는 왔습니까? 아마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일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학교가 끝나면 취업 걱정이 오고, 취업이 되면 결혼 걱정이 오고, 결혼이 되면 손자 걱정이 옵니다. 배우자의 건강, 친척의 경조사, 이웃의 부탁, 동네 모임의 의무,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당신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다 끝나면 그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 끝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걸 알면서 왜 계속 착하게 살았을까? 왜 한 번쯤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 자신을 먼저 챙기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첫째, 거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안 되라고 말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못해라고 말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기 싫어라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절은 친절한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의 순간 상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실망한 눈빛, 차가워지는 말투, 어색해지는 분위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이 변화를 너무나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힘든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실망하는 것보다 내가 고생하는 것이 덜 괴롭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절 대신 수락을 합니다. 매번, 어김없이. 둘째,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은 친절을 통해 인정을 얻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을 때 안심이 됩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친절을 멈추면 인정도 멈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멈추면 자기 존재의 가치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셋째,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런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 불안이 친절을 강제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한 친절.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희생.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친절 중에서 진짜로 기쁨에서 나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두려움에서 나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마주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착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명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것은 자기를 지키면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아무에게도 진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길이다. 10명에게 친절을 나누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한두 사람에게 집중하면 깊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요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 아니요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고슴도치의 비유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절한 거리, 이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모든 감정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아이이지만 별개의 인간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서로가 편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것이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것이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안전 안내 방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기 것을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왜 자기 것을 먼저 착용합니까? 자기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감정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남의 감정을 돌볼 힘이 남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덜 착한 삶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착한 게 나쁘다는 건가? 아닙니다. 착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만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믿음이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착하지 않은 순간에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싫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까? 혹시 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밀어온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오늘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 오늘은 하기 싫은 부탁을 한 번만 거절해 보겠다. 오늘은 괜찮다 대신 좀 힘들다고 말해 보겠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강하게 버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서운한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산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착함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남에게만 향하던 친절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보십시오.
남에게 하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오늘 힘들지 않았어? 뭐 먹고 싶어? 좀 쉬어도 돼.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남에게는 수없이 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해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당신은 충분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많이 참았고 충분히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에게 친절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남은 날들을 덜 고통스럽고 더 평온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